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요. 최근에 이제 재건축 시장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만 올해서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가 나오게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굉장히 높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돌게 되면서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딘가 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재건축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부담금을 그 초과이득 환수 제도가 없는 이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짧은 시간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간단한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TV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메모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뭐 입지가 어디다, 어디가 좋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순서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행정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한 50%의 동의, 50%를 초과하는 동의를 얻게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이 추진위원회들이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조합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 조합원들의 7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을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몇 세대를 짓게 되며 그다음에 몇 동을 지을 거고 뭐 학교를 놓거나 공원을 놓거나 기부 체납은 어느 정도로 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렇게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개개인에 대한 좀 어려운 편이지만 종전 자산 가액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종적인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뭐 중간중간에 시공사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회를 관리처분 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략적인 금액을 맞춰놓고 이런 관계를 거친 다음에 이러고 나서는 이제 철거 착공에 들어가고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용어 자체는 많이는 들어본 것도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좀 뒤죽박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점 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된 구역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추진위원회 설립 같은 경우에는 50%만 초과하게 되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제일 먼저 설립되는데 한 100명, 1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다 그러면은 500명만 넘기게 되면 501명 정도만 되게 되면은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것 자체까지는 그렇지 어렵게 않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상 설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까지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 이후에 조합 설립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그런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추진위원 설립할 때 뭐 50%, 55%, 60%뭐 얼마가 동의됐던 50% 넘기게 되는데 조합 설립까지에는 75%가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반대를 했던 조합원들을 찬성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마음을 돌려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조합 설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도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조합 설립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4분의 3 정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은 좀 회피를 했다, 리스크는 해칭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투자하시는 것은 좀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물론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합 설립이 되면서 상당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까지 이 과정 속에서 지지부진하거나 무산되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조합 설립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합 설립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사실상
절반, 반환점은 돌았다도 봐도 되는 게 나머지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 처분 인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나타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는 사업인데 조합원들이 찬성표가 더 많은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 재개발에 같은 경우에는 매도 청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지연이 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조합 설립까지 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좀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일상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격이 좀 최고조인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거고 이날 다음 날을 기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갖고 있는 매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내가 뭐 25평을 받을지 30평대를 받을지 40평대를 받을지에 따라서 거기에 좀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니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발생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뽑으려면은 종전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확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 사업시행 인가 시점이 조합 설립 나고도 사업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시점에 되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살짝 떨어지는 형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가격이 한번 떨어지는 구역으로 보이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감정평가 금액보다 예상 감정 금액보다 실제 감정 평가 금액이 낮을 경우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추가 분담금이 별로 조금밖에 없을 줄 알았더니 많아질 경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통 추가 분담금이 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추가 분담금이 많을 경우에는 실망을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실거주자라면 이때 매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인가를 놔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주 철거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 관리처분 인가를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인기 많은 것도 물론 한몫하는 거고요. 이제는 예상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생각보다 실제로 확정적인 감정평가 금액보다 보통 더 작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알고 이때쯤에 잠깐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그리고 이 분양권 상태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철거하고 아파트 입주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진행 과정 중에서 쭉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때 살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예 진행이 안 될 여지도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런 구역을 배제하고 투자하시는 방법도 좀 안전한 투자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드릴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시간이 한계상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정도는 미리 좀 파악하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